안녕하세요,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충치 이것은 알고 치과 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치과에 가면은 이제 치과 의사마다 혹은 같은 치과라도 갈 때마다 이제 충치 개수가 달라지거나 치료 비용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알고 충치를 검진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리고 또 이게 충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충치의 발생 조건이 있어요. 우선 충치가 발생하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치아가 필요하죠. 당연히 치아가 필요하죠. 세균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당이 필요하고요. 세균들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치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치아를 일부러 건강한 치아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가 조절은 할 수 있지만 밥을 아예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약간은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비교적 이제 좀 충치가 덜 발생하는 음식과 식이섬유, 야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먹음으로써 이게 좀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양치라든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스테판 커브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산성도가 이제 세균이 당을 분해하면서 이제 산성도가 쭉 떨어지게 되는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pH가 떨어져서 산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5.5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산성도가 5.5 밑으로 내려가면 이 디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치아는 칼슘을 주축으로 하는 수산화 인해석이라는 이런 무기질 성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칼슘을 유리시키는 거죠. 칼슘을 빼내서 치아 조직이 성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아 조직이 성그러지면 좀 더 이제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도가 높아지면 치아에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잘 썩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되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치아는 우리가 아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조금 더 식이 조절을 통해서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균은 스케일링이라든가 양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빠른 양치를 통해서 이 pH가 떨어지는 속도를 좀 어느 정도는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죠.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밥 먹고 나서 3분 후에 양치하라고 하니까 양치하기가 귀찮으니까 자기는 밥 먹는 걸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상관없네요. 밥을 다 먹고 난 시간은 상관없고 이 밥을 언제 먹었냐가 시작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양치할 수는 없으니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3분 내로 양치를 하라는 거지. 밥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충치 억제 요소인데 충치 억제 요소에는 이제 침이 있고요. 불소가 있고 이제 환자의 관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관리는 아까 말했던 거죠. 양치 잘 하고 정기적인 치과에 관리하러 가시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침이라는 거는 우선 침이 액체지 않습니까? 액체다 보니까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산을 좀 닦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침에는 이제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치아 구강 안에 이제 산성을 좀 중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이 좀 많이 분비되면은 충치 억제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침에는 칼슘과 이미의 무기질 성분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 때문에 좀 성그러졌던 치아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불소인데 불소가 매우 좋은, 특히 어린이, 유치, 초기 영구치에 매우 좋은 약이죠. 이 불소는 치아를 더 단단하게, 수산화 인해석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단단하게 해서 충치균이 더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소가 매우 좋은 약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소라고 하면 왠지 무슨 독극물처럼 생각돼서 오히려 무불소, 저불소 치약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그걸 검색해 보면은 그런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무슨 출처도 이상하거나 굉장히 권위가 없는 그런
분류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불소가 얼마나 유치나 영구치에 초기 영구치에 좋냐면은, 여기 보실게요. 뉴스입니다. 자, 서울대 치과병원 소아치과 김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칫솔질의 충치 예방 효과는 불소 치약을 함께 사용할 때 얻어지는 거지, 불소가 없는 치약을 사용하면 충치 예방 효과도 없다. 반드시 불소 치약을 사용해라. 서울대 성모병원 치과보존과의 양성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치약에 불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대 아산병원 소아치과 이현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유치 어금니가 나오고 백기훈련이 충분히 되면 가능한 빨리 불소 치약으로 교체하라. 자, 대한소아치과에서 말하네요. 자, 만 2, 3세 전이라도 불소 함유 치약 사용을 권장한다. 자,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말하네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유치가 나오자마자 소량의 불소 치약 쓸 것을 추천한다. 자, 이렇게 불소를 쓰라는 얘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권위가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요. 그럼 과연 불소를 어느 정도 써야 되냐? 많은 치약이 1000ppm을 얘기하고 있어요. 1000ppm 정도는 이상은 되어야지만, 우리가 화학에서 물질을 이동시킬 때는 중요한 건 양보다는 농도거든요. 그래서 1000ppm이면 0.1%예요. 0.1% 정도 농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충분히 불소 이온을 치아 안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는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저불소라고 하는데, 저불소 쓸 바에는 차라리 1000ppm 정도를 적은 양, 그냥 쌀 두세 톨 정도 양을 쓰시면 돼요. 아주 어린 아이여서 입을 헹구는 게 불가능하더라도 쌀알 정도, 쌀 한두 톨 정도 양을 조금 해가지고 충분한 농도의 불소를 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저불소나 무불소보다는 1000ppm 치약을 쓰시고 양을 차라리 적게 해라. 양보다는 농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뭐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불소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치약회사나 이런 화학회사에서 치아의 불소가 치아에 좋다고 이제 허위 광고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인터넷 뒤져보세요. 불소가 1000ppm 정도 든 치약하고 무불소 치아가 어느 게 더 비싸면 무불소 치약이 훨씬 비쌉니다. 예, 이게 오히려 무불소라는 광고해가지고 오히려 더 과장 광고를 하는 거죠. 불소가 든 치약이 훨씬 더 치아에도 좋고 더 저렴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많은 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만 알게요. 자, 우선 범랑질이 있고 상아질이 있고 치수가 있어요. 자, 치아에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가장 겉에 이 건강한 조직이, 가장 단단한 조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장 단단한 조직이고요. 자,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이게 범랑질. 그래가지고 여기는 가장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상아질이라고 해서 좀 더 부드럽고 성근 조직이 있어요. 자, 그 안쪽에는 치수라고 해서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치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면 이 부위를 제거하고서는 인공물질로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제 충치의 깊이에 따른 분류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충치의 깊이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는 그냥 보셔도 뭔가 좀 충치가 덜 깊죠?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범랑질, 치아의 가장 단단한 조직인데, 이 안에만 범랑질에만 충치가 머문 경우에요. 이렇게 좀 범랑질 안에만. 그래서 얕죠?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범랑질까지 충치가 크게 먹고요. 안에 상아질, 성근 조직이 좀 더 충치가 퍼져요. 자, 조금 더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범랑질은 아예 다 날아가 버렸고요. 자, 이 안쪽에 상아질도 충치가 먹기 시작하죠. 자, 이 단단한 조직은, 범랑질은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충치에 좀 저항을 합니다. 굉장히 저항을 하고요. 이 상아질이라는 부위는 충치의 저항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테판 커브에서도 이 5.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범랑질은 5.5부터 칼슘이 빠져나가는데, 상아질은 6.5만 돼도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상아질은 굉장히 잘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아질은 굉장히 잘 썩고,
한번 이렇게 범랑질이 패여서 이렇게 뚫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아질이 노출된다면은 이 상아질은 굉장히 쉽게 잘 썩게 되죠. 우리가 범랑질만 썩었냐, 상아질만 썩었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충치 치료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 치료가 더 난이도가 상아질이 더 썩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치수까지 닿는 거겠죠. 충치가 이 치수까지 닿으면은 여기는 이제 신경치료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깊이가 뭐 얼마 될까요? 몇 미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범랑질만 해서도 범랑질을 얼마나 제거할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조직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배웁니다. 사실은 그것을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알 수 없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파본다든가 술자의 경험에 많이 의존을 해요. 이 몇 미리 안에서 이 정확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 겉에서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파보고, 그 파본 상황에서 좀 더 좀 보존적으로 갈 것인가,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환자와 의사가 하나씩 선택해야 될 몫이죠. 자, 그래서 깊이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충치가 범랑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지 상아질까지 퍼져 있는지, 또 이 상아질에서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또 치료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위치에 따라 또 구분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전면 우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치아 옆에 또 치아가 하나 있는데, 이 치아 사이에가 이게 잘 썩죠. 이 치아 사이는 또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치가 썩는데 이렇게 충치가 퍼져가죠. 그러다가 이게 범랑질만 있을 때는 좀 그래도 버티다가 상아질만 있으면 고속도로 만난 거죠. 세균들이 상아질을 만나면 고속도로 만나서 쭉 가서 아까 말했던 치수,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신경치료 가셔야 되죠. 이제 요렇게 되시면은 요것도 이제 충치 치료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이때부터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때우는 치료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어떻게 될지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경부 우식인데, 자, 치경부 우식은 치아는 아까 제가 제일 단단하다고 하는 범랑질이, 자, 요렇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는 아주 무른 조직인데, 원래는 잇몸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시면 잇몸이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치아 목 부위가 드러나게 되고, 치아의 목 부위는 우리가 단단한 이 범랑질로 둘러싸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가요. 여기 보시면은 머리 부분은 괜찮은데, 목 부위가 썩고 있죠. 머리 부위는 괜찮은데, 목 부위가 썩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 목 부위는 굉장히 청소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교환면 우식인데요. 아까 봤던 사진이죠. 교환면 우식인데, 교환면에는 이렇게 소화열구라는 이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음식이 잘 끼게 되고, 잘 끼면은 여기가 양치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위가 잘 썩게 돼요. 그래서 이 부위를 막기 위해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하죠.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하면 이런 충치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는 그때그때 달라요. 왜 다르냐? 범랑질이 이렇게 있고 상아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얇고요. 결국은 우리가 충치를 판단한 건 이 안에서 거의 10분의 1mm 수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밖에서 눈으로만 보고 혹은 엑스레이 찍고 이거를 처음에 완벽히 판단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과 이제 의사분이 조금씩 같이 상의해가면서 해야 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우선은 환자분이 좀 많이 불편하시고 예민하시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가시는 거고, 조금은 기다릴만 하다 하시면 조금은 보존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항상 초기 충치 예방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 정기적인 불소 충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어린, 소아나 유치 환자들은 꼭 불소 충전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충치를 예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환면 우식에 가장 효과가 좋은 실란트, 치아 홈 메우기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인이든 소아든 쉽게 할 수 있는 스케일린 혹은 치면 세마를 통해서 우리가 치아에 붙어 있는 치아 발생 조건 중에 하나인 이 세균은 세균막에
세균막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세균막 관리를 해주면은 충치를 상당 부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양치철저, 식습관을 통해서 좀 비교적 입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야채라든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은 좀 단 거, 설탕 이런 걸 좀 줄이시고 식이섬유 등을 많이 드시게 되면 구강 환경에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도 좀 좋아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온 어느 웃긴 예약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치과는 아무렇지 않을 때 가야 합니다. 아, 좀 신경 쓰이네? 한번 가볼까? 하면 20만원. 아, 좀 아프네? 하면 50에서 80만원. 밥알 씹을 때 뇌까지 찌릿하면 7,500만원.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치과는 치료하러 오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리하러 오시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과는 불편한 부위를 치료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항상 관리하러 오세요. 평소 스케일링으로 치면 세균막 관리만 잘해도 많은 충치, 풍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스케일링 하러 자주 오셔서 치과에 치료하러 오시지 마시고 치과에 관리하러 오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